경상도 해안가 작은 마을. 도연은 해 뜨기 전부터 숲으로 향했다. 짊어진 지게는 낡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가볍지 않았다. 16해를 살아오면서 겪은 고생은 어린 소년의 어깨를 짓눌렀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도연은 홀로 남겨졌다. 오늘도 땔감은 충분히 해가야 할 텐데 도연은 중얼거렸다. 마을 변두리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뭐든 해야 했다. 땔감을 팔고 부잣집 물동이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다. 마을에는 선 선생님이 계셨다. 한때 양반 가문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선비였다. 선 선생님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도연은 밤마다 서당 담벼락에 기대앉아 새어나오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천, 따지, 나도 저렇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어느 날 밤, 도연은 몰래 선 선생님의 서재에 숨어들었다. 책 냄새가 가득한 방, 달빛 아래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떨렸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 누구냐? 선 선생님이었다. 도연은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선 선생님은 도연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 녀석, 글을 배우고 싶으냐? 예,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일부터 서당으로 오거라. 수업이 끝난 후 따로 글을 가르쳐주마.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해질녘이면 서당으로 향했다. 선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자상하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도연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선 선생님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선 선생님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실은 아라아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 아라, 도연도 알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아라는 부잣집 딸이었고 얼마 전 늙은 조대감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대감이라니요? 그 자는 탐욕스럽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라아씨의 집안이 조대감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한다. 아라아씨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겠지. 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선 선생님의 슬픔, 그리고 아라의 불행이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두 분을 도울 수 있다면. 도연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다음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서당에 갔다. 선생님, 오늘은 아라아씨 댁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도연은 선 선생님을 재촉했다. 선 선생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도연의 눈빛에 이끌려 결국 아라의 집으로 향했다. 아라의 집은 으리으리했다. 높은 담장, 넓은 마당, 화려한 기와지붕. 조대감의 불을 짐작하게 했다. 선생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도연은 아라의 집으로 들어가 조대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라에게 말했다. 낭자, 큰일 났습니다. 선 선생님께서 낭자를 뵙고 싶어 하시다가 그만. 선 선생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글쎄, 담을 넘어오시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치신 듯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고. 아라는 깜짝 놀라 도연을 따라 나섰다. 도연은 아라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누워있는 듯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아라가 이불을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선 선생님이 누워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선 선생님은 어리둥절했다. 아라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마을 선 선생님, 조대감 댁 아라아씨 이불 밑에서 잠을 잤대요. 도연은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동시에 도연의 입을 막았다. 이 녀석, 조용히 하거라. 무슨 소문을 내려고 이러느냐? 도연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소문이 나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 일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선 선생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괘씸한 녀석,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찌 그런 망측한 소문을 낸다는 말이냐? 하지만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려 했다. 우리 마을 선 선생님, 알았다, 알았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선 선생님은 다급하게 도연의 말을 막았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것 아닙니다. 내일 정오까지 떡 한 마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어이가 없었다. 떡 한 마리라니? 그게 무슨 소원이냐? 떡은 왜? 그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도연은 떡을 받아 들고 쏜살같이 뛰쳐나갔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를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선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아이의 장난인걸요. 하지만 떡 한 마리라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떡을 만들어야겠지요. 두 사람은 함께 장터로 향했다. 떡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 쌀, 팥, 콩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 쌀은 어떻습니까? 저 쌀은 좀 무른 것 같으니 이 쌀로 하시지요. 팥은 이게 더 붉고 실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떡 방아를 찧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땀을 흘리며 떡을 만들었다. 다음날 정오, 도연은 아라의 집으로 달려갔다. 떡은 다 됐습니까? 선 선생님과 아라는 떡 한 마를 내놓았다. 도연은 떡을 받아들고 다시 손살같이 뛰쳐나갔다. 이놈아, 떡은 만들었으니 이제 소문은 안 낼게지? 아라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대답 없이 멀리 달아났다. 도연은 떡을 가지고 마을 광장으로 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떡 좀 드세요. 우리 마을 선 선생님과 조대감 댁 아라 아씨가 곧 혼례를 올리신답니다. 도연은 큰 소리로 외치며 떡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떡을 받아먹으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 선생님과 아라 아씨가 혼례를 올린다고? 정말인가? 조대감은 어쩌고? 글쎄,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선 선생님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혼례 축하드립니다. 언제 날을 잡으셨습니까? 선 선생님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곧장 아라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라는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아라 아씨,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조대감에게 시집도 못 가고 선생님과 혼례를 올린다는 소문까지 났으니 선 선생님은 아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아라 아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놀란 눈으로 선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조 대감이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조 대감은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내 허락도 없이 혼례를 올리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조 대감, 당신은 아라 아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아라 아씨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오. 뭐라고? 이 녀석이 감히. 조 대감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선 선생님은 피하지 않았다. 아라 아씨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 그때 도연이 나타났다. 조대감, 당신의 죄를 만천하에 알리겠소. 도연은 조대감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을 폭로했다. 조대감은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조대감을 관아에 고발했다. 조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권력도, 그리고 아라도. 선 선생님과 아라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도연은 선 선생님과 아라의 보살핌을 받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도연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리고 항상 선 선생님과 아라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조대감은 아라를 첩으로 삼으려 밤마다 아라의 처소에 들렀다. 아라는 늙고 추악한 조대감에게 몸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지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 조대감은 아라의 젊은 몸을 탐하며 온갖 추잡한 짓을 일삼았다. 아라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싯을 적셨다. 선 선생님은 아라를 향한 연정을 숨기지 못했다. 밤마다 아라의 집 담장을 서성이며 아라의 불행에 가슴 아파했다. 어느 날 밤, 선 선생님은 아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참을 수 없어 담을 넘었다. 그리고 조대감이 아라를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선 선생님은 분노에 휩싸여 조대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힘없는 선비가 조대감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선 선생님은 조대감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 이 사건 이후 선 선생님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도연의 도움으로 그는 아라를 되찾고 조대감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었다. 선생님과 아라의 혼례식 날, 도연은 화동 이대어 꽃을 뿌렸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도연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혼례식이 끝나고 선 선생님은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 선생님, 저는 그저 선생님과 아라 아씨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선 선생님은 도연을 양자로 삼았다. 도연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어머니, 도연은 선 선생님과 아라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훗날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 도연은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힘썼다. 어느 날 도연은 고향 마을을 찾았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도연아, 어서 오너라. 네가 자랑스럽구나. 선 선생님과 아라는 도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도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도연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도연은 선 선생님과 아라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혼례를 올린 후 첫날 밤을 맞이했다. 아라는 조 대감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선 선생님은 아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라,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과거는 잊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선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아라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선 선생님은 아라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그 밤, 두 사람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세월이 흘러 아라는 아이를 가졌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 아이는 도연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소. 우리 아이는 당신과 나, 그리고 도연이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이오.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야기 마무리. 도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선 선생님과 아라를 잊지 않았다. 두 분은 도연에게 진정한 가족이었고 삶의 등불이었다. 도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장성했고 뛰어난 학식과 인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도연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렀다. 도연은 망설였다. 선 선생님과 아라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도연아, 내 꿈을 펼칠 기회다. 우리 걱정은 말고 조정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일하거라. 선 선생님은 도연을 격려했다. 아라도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연아, 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렴. 도연은 두 분의 뜻을 받들어 조정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꼭 훌륭한 관리가 되어 두 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도연은 한양으로 떠났다. 한양은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 도연은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도연은 곧 조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뛰어난 학식과 지혜는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연은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다. 도연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는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도연의 노력으로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도연은 항상 고향 마을을 그리워했다. 선 선생님과 아라가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도연은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임금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직접 돌보며 살고 싶다고 청했다. 임금은 도연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의 청을 허락했다. 도연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도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도연아, 장하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것이 두 분 덕분입니다. 도연은 고향 마을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위해 일했다. 그는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도연의 노력으로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도연은 선 선생님과 아라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8금 요소 추가. 도연은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여러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다. 하지만 도연은 항상 아라를 생각하며 유혹을 뿌리쳤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생들은 도연을 유혹했지만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오. 도연은 아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기생들은 도연의 순정에 감동하여 그를 놓아주었다. 도연은 고향으로 돌아와 아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아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자 나의 연인입니다. 아라는 도연의 고백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도연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도연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자 나의 남편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다. 이야기 마무리. 도연은 고향 마을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위해 일했다. 그는 선 선생님과 아라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를 펼쳤다. 도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났다. 도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정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고 백성들의 아버지였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도연은 선 선생님과 아라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도연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지만 그들은 도연이 남긴 엄적을 기리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도연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도연이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엄적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 사당에는 도연의 초상화와 함께 그가 남긴 글들이 보관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사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도연의 정신을 기렸다. 선 선생님과 아라는 도연의 사당을 지키며 그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두 사람은 도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위지하며 살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선 선생님과 아라도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도연의 곁에 묻혔다. 마을 사람들은 선 선생님과 아라의 무덤에도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8금 요소 추가. 도연이 죽기 전 아라는 도연의 아이를 가졌다. 도연은 아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라, 우리 아이는 꼭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을 닮아 정의롭고 용감한 아이가 될 거예요. 도연은 아이의 이름을 현이라고 지었다. 현은 도연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현은 아버지의 엄적을 기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일했다. 현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도라고 지었다. 도와 현은 대대로 도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이야기 마무리. 세월이 흘러도 도연의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정의로운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도연의 사당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당에 와서 도연에게 기도하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도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도연의 사당을 찾았다. 그는 도연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도연 선생님, 저도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도연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연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도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